자, 국장님, 예. 이제 총리의 권한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저는 이거 한독수의 대공습 뭐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었는데 아니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랄 네. 만한 선택을 했어요. 물론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한독수 대통령 혹시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독수 대통령 대행이 이제 권위된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가 된 그런 정식 대통령의 사실상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미국으로 치면 액팅 프레지던트잖아요. 네. 그 시점이 현직 대통령 같은 그런 권한을 사용해서 보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했지만 설마 이렇게 진짜 할 줄은 몰랐는데 네. 진짜 해버렸어요. 저 이거 제가 먼저 막 얘기하고 다녔던 거라 되게 지금 뿌듯했어요. 예. 제가 이거 예전에 마은혁 재판관을 차라리 임명을 하고 보수 재판관 2명을 지명을 그렇죠.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 현재 구성이 9명 중에 지금 4명이 보수인데 예. 우리가 6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된다. 보수가 6명을 차지하면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192석까지 가지게 돼서 우리가 거부권도 못 가졌을 때 우리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그렇죠. 때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그나마 위헌 법률 심사와 헌법 그렇죠. 소원으로 그걸로 이제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을 거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반헌법 특별법, 반헌법 행위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정말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정치 검찰에 의한 탄압 해소를 위한 특별법, 그래서 모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기소 뭐 대장동이 됐든 백희동이 그렇죠. 됐든 뭐 그게 공직선거법이 됐든 위증교사가 됐든 대북 송금이 됐든 이런 거를 다 정치 검찰에 의한 탄압, 왜곡 탄압이다. 그래서 그걸 다 공소 취하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도 헌재에 가서 위헌이라고 이거 한번 이거 살펴봐 주세요. 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지명해 놔서 구도를 어느 정도 그래도 균형을 맞춰 놓으면 그래도 갔을 때 양심 있는 재판관들이 야 이건 해도 너무한 법이다. 위헌 이거라도 해주는 마지막 숨구멍이라도 그럼요. 좀 틀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저기 뭐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우리 보수 재판관들은 8대0 인용에 가서 해줬어요. 예. 그러면 우리 보수 재판관들이 편파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보수 재판관들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제가 저쪽에서 왔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귀순서 하셨죠? 네. 예. 귀순자라서 제가 알아요. 네네. 정말 우리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원칙론적이고 솔직히 민주당에 비하면 권력에 있어서 너무 나이브합니다. 예. 너무 나이브해요. 그래서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의 원칙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수 재판관이 이렇게 우위에 선다 한들 절대 우리 당에게만 유리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 지금 발칵 그렇죠. 뭐 엄청 화를 내고 있어요. 짜증에 가깝게 내고 있는데.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첫째, 한덕수 대통령 대행을 다시 탄핵 소추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얘기도 스멀스멀 나와요. 네. 근데 일단 먼저 나온 건 탄핵 소추 얘기는 조금 물밑에 두고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아니 누구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거예요? 미래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미래 대통령은 그냥 이재명 대표로 확정돼 있는 거예요? 벌써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예. 누구의 권한이 침해? 저는 이 권한쟁의 심판은 들어가면 바로 박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뭐 누구의 권한이 침해당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효력정지 가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했다고 탄핵시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명했다고 가처분 넣겠다고요? 이게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권한대행의 역할 중에 현재 우리 헌법이 권한대행의 역할 중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권한대행의 역할 중에 그 임명을 한 역할도 있잖아요. 예. 지금 3명은 저 권한대행들이 임명한 거지 않습니까? 국회 추천 3명은. 그렇죠. 그러면 임명한 마은혁 역할에 대해서 임명됐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네. 대해서도 문제 삼는 거는 뭐냐? 거부권들은 뭐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권한대행의 역할은 대통령의 역할과 동일하다라고 우리 헌재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결정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동일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그 구멍으로 생각하는 거는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건데 네. 요거는 원래 대통령이 지명해야 될 몫이다. 그러니까 네. 마흔역과는 다르다. 네. 마흔역은 국회 추천을 그저 오케이 해주면서 통과시켜주는 건데 이건 내가 대통령으로서 임명해야 될 두 사람을 임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대통령처럼 선출된 사람이 아니잖아? 단지 지명직일 뿐인데 왜 이 선을 넘지? 이 부분입니다. 국무총리는 단지 지명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민주당이 동의해 준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동의해 준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제 DJP 정부 때도 보면은 사실상의 책임 총리제처럼 돌아가면서 운영이 됐던 것이고 예. 그런 변형적인 운영이 가능한 게 현재 우리 육공화국 헌법이에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무조건 뭐 지명직이라고 얘기하기 본인들이 동의해 줬잖아요. 한덕수 총리 임명에 대해서.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면이 오히려 예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때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런 민주적 정당성도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부총리이기 때문에. 부총리니까. 근데 마흔역 재판관을 무조건 임명하라고 그 난리를 치면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탄핵까지 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럼 정말 법리를 자기들 멋대로 알겠습니다. 붙였어요. 오늘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헌재법 6조는 재판관 임명이고요. 1항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네. 돼 있고 뒤에 이제 3명은 뭐 국회라는 거고. 3항이 뭐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렇죠. 네. 이게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1항에 딱 걸쳐서 묶여 있는 대통령의 일종의 의무예요. 맞아요. 아니 정년이 되기 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근데 그 3명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몫이에요 지금. 맞아요. 이번에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은. 네. 그러면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지금 자리 없고 그래서 정당하게 그 행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그리고 국무총리 현재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6조 3항에 따라서 정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되니까 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쭉 의견 들어보니까 이완규 처장, 함상훈 부장판사 좋은 분 같아서 임명할게요. 네. 아니 뭐 논리적으로 특별히 끊길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권한대행이. 예. 근데 헌법재판소가 9명, 8명에서 그 2명이 퇴임하고 6명이 돼버리면 근데 예. 마흔역 재판관을 또 임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7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아슬아슬해요. 이게 그렇죠. 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슬아슬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현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총리는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헌법의 보루인 헌재를 정상 운영하는 것도 책임이다라는 맞아요. 이유를 댔습니다. 네. 자, 사실 네.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행정과 입법 권력을 만약에 민주당이 다 가지게 된다면 그것도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보수에서는 그 와중에 사법의 보루의 일부라도 좀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를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탄핵 당해서 대선 나가고 싶어서 그러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친윤계에서도 대선 후보로 참 좋지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취재를 또 다 아침에 다 했어요. 아침에 다 끝냈는데 전혀 그런 마음 없다. 대선에 디귿도 꺼내지 말아라. 디귿도 꺼내지 말아라. 네, 오늘도 네. 윤상현 의원이 뭐 어디 그 다른 언론사 단독이라고 돼 있는데 탄핵돼서 옷 벗기 전에 대선 출마해달라고 윤상현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대행에게 권유를 했다 그랬는데 한덕수 대행은 출마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일단 그렇게 알려지고 있긴 해요. 한덕수 총리는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국가 원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한덕수 총리한테 이러면 안 돼요. 한덕수 총리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입니다. 그렇죠.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뿌리라고 생각하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가 한덕수 총리예요. 예.